두 번째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미래통합당의 현재 상황과 겹쳐 보이게 된다. 이런 제목을 골라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을 다루는 보수 언론들. 김정은 죽어라 죽어라.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통합당의 리더십 부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김정은 없는 세상, 김정은 없는 북한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광고 좀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지요. 정성농장이 5월 15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금액별로 최대 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드리고요. 선물 포장은 무료입니다. 주문 시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추가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5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미래통합당 어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어제 낮 2시부터 여의도 63빌딩에서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상임전국위원 한 45명 됩니다. 이 사람들 모아놓고 또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5명 가운데 17명만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17명만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반수 미달이지요. 성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재적 중앙위원을 다 불러 모았는데 결국 과반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당원 당규 무시하고 왜 제멋대로 하느냐. 당을 이꼬락선이로 만들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김종인 저 도도한 김종인을 데려오다니 우리가 언제 아무리 선거에서 졌더라도 가오는 있지.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자고? 그것도 기한 없이?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오선의 정병국 의원 일방적인 표결은 의미 없다라면서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는데 자 그래도 하여간 330명 중에 177명이 동의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가결됐어요. 자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의 수장이 되는 김종인 씨는 당이 대선을 치를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히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찬성 177표로 가결된 김종인 비대위는 임기가 4개월짜리예요. 8월에 전당대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5선에 성공한 조경태, 3선 김태흠, 3선 조혜진 이 사람들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빨리 전당대회 해야 한다. 비대위 어쩔 수 없는데 그는 좀 임기를 최소화하고 빨리 새 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회의장에 나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전체 상임 전국위원 45명 상대로 해서 회의장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자 어찌된 일일까? 김종인이 불을 지른 면이 있어요. 40대 경제통 대선 후보 만들겠다. 세대 교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 조경태, 김태흠, 조혜진 너희들은 뭐 국회의원만 하고 끝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이 뭐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가 젊어지면은 자기들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게다가 또 김종인이 또 불질렀어요. 2017년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시효가 끝났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도 당연히 반발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간신히 가결됐지만 임기 4개월짜리로는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봐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40대 경제를 나는 대선 주자 누굴까요? 예. 자, 김종인 씨. 그런 사람 없으면은 본인이 나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40대 70년대생 그는 뻥 같은데요. 자, 제가 예측하겠습니다. 김종인 씨는 결국 수락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눈밖에 났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물먹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물먹이는 낙천시키는 건데 지금 뭐 총선이 다 끝난 마당이라서 지금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가 조건이 좀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 채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문 일면 보니까 조선부터 한겨레까지 김종인 이야기가 다 일면에 실렸어요. 이게 바로 김종인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김종인의 힘인 거예요. 예. 김종인은 확실해요.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은 어떻게든 물을 먹입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됐을 때 이해찬 전 총리를 낙천시켰죠. 과거 80년대 88년 총선 때 관악에서 둘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눈밖에 난 거죠. 홍준표가 지금 길을 쓰고 김종인 반대하잖아요. 김종인은 적어도 다음 대선 국면까지 비대위원장 하면서 홍준표 복당을 막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김종인하고 척진 사람들, 갈등 빚은 사람들, 너희들 국물도 없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국물도 없어요. 예. 참 흘러간 옛날 물을 끌어와가지고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미래통합당 답이 없습니다. 리더십 부재 상태예요. 일종의 공황 상태입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해도 김종인 씨 어려울 겁니다. 그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 당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도 당신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이런저런 공천할 때 힘 받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 다 낙천시킬 때도 힘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신을 뒷받침해 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 추호 선생님 한번 좀 비대위원장 좀 맡아가지고 혼 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구나.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혼 좀 나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조선일보 보던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수 정권은 또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북한 정권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위험한 환상이라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 부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미국의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북한 측은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 경제 보상에 대한 회의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비핵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겁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생활 개선, 그리고 군부를 포함한 엘리트층의 만족,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당성 확보,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요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 권력이 확보됐다고 확신해야 비핵화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가능해졌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비핵화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 대외 개방도 불가피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체제 유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권력 체제 여기에 균열이 생길까봐 김정은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바심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권력 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제가 가능한 리더십, 최소한의 지배 연합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핵 포기 이후에 정권 유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한 북한 정권이 존재해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새로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북한 체제가 공고해져야 북한에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확실한 파트너가 있어야 이 뭐 북한을 개방의 세계로 끌어낸다든지 비핵화를 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리더십이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보수 정치 시대가 박근혜를 끝으로 이제 완전히 종막을 거뒀는데 홍준표도 황교안도 절대적으로 당을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다 그냥 강경 기류로 간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반대하고 덮어놓고 발목 잡았던 거 아닙니까? 당에 확실한 오너가 없으니까. 미래통합당은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래요. 확실한 리더십이 있어야 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들의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삼김 정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김 정치 시대 여러분 88년에 여소야대고요. 그리고 힘 있는 야당 총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와 그거 어떻게 근데 그때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50 청문회 등 광주 청문회 등 민주화의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왜 그랬느냐? 보수 정치의 덕이었죠. 그냥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만 모여서 합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실은. 힘 있는 그런 각자의 협상 주체가 나와가지고 대타협을 이루면은 뭐 군소리 없이 그게 다 바로 반영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각 주체들이 힘이 있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리더십이 공고하죠.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근데 미래통합당 누가 있어요? 리더십이 없어. 그래서 망해서 쫓겨난 그 권력 박근혜 눈치 보고 말이죠. 박근혜한테 절절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 상대의 어떤 리더십이 공고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 체제가 붕괴돼 봐요. 그럼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누구하고 대화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 정권이 취약해질수록 핵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한국. 그러나 대북 제재와 군사력 불균형, 경제적 난관 등에 의해서 북한 스스로 약체화됐다고 판단하면 더욱 핵에 기댈 것이다. 그래요. 믿을 건 힘밖에 없는데 힘 있는 협상 주체가 사라져봐. 대외 협상 주체가 사라져봐. 그럼 핵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겁니다. 더욱 군사 강국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 딜레마로 연결될 겁니다. 한국은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군사력 우위를 추구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북한은 다시 핵 증강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든 대화하는 데 있어서 협상 당사자로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을 받은 뭐 특권층의 자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북한 체제와 협상을 해서 뭔가 평화를 유지시키려 한다면은 북한 쪽에 아주 단단하고도 강한 협상 파트너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흡수 통일당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군사 강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군사, 무기로 자신들의 어떤 취약함들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남북한이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이 공고화될 때, 뿌리 내릴 때
그때까지는 북한 체제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다라는 얘기. 이거 제가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전재성 교수의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예. 북한이 저렇게 군사 강국으로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 전략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틀이 맞지 않아요. 북한을 대화 협상장에 끌어내서 통큰 합의를 이뤄내는 거.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전략 아닙니까? 근데 협상 당사자가, 협상 상대가, 북한 측 대표가 협상력이 없어. 지배력이 없어. 북한 체제에 대한. 그래서 협의안들, 합의안들 효력이 없는데 그런 협상 뭐하러 합니까? 북한 체제가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이 흔들리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전쟁으로 해서 한반도가 아주 전쟁터가 돼가지고 폭삭 다 망하고 그런 다음에 상처뿐인 영광을 이루도록 하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지들은 미국으로 튈 거면서 안 그래요? 자, 그래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독자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겠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그 의지를 문재인 정부가 피력했는데 이게 미국하고 합의가 아니라 협의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남북 철도 연결 같은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철도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도를 통해서 물류가 사람이 오가는 일들 이런 일들은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무슨 민간 교류마저도 다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또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게 나름대로 장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청와대가 속도전을 밝혔다. 야, 이게 한국의 신문 맞습니까? 왜 백악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미국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미국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불이익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속국이지 무슨 주권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 협력으로 가고자 신발끈을 메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공동 방역, 국제 평화지대 조성 (DMZ)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사실 이렇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은 이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지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게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차라리 그 두 자릿수 인상하느니 그 비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 연결, 백악관이 동의를 못 구한들 트럼프가 한반도에 불이익을 줄 거라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것. 이건 주권 국가 구성원의 태도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용기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180석을 밀어주시면서 국민들이 신임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180석.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 아니겠습니까? 소신껏 하라. 이런 의도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독자적인 한반도 평화 노선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지지하고 호응해 줄 때 대통령이 더욱더 과감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이 진행하는 용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오늘 낮 2시에 마포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왜 출두하느냐? 빤스가 고발을 했어요. 참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평화나무를 만들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기분 좋게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멋지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